실력과 인성 모두를 갖춰 스스로 월드클래스 자리로 올라선 멋진 축구선수 손흥민. 안타깝게도 이 인성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동네북을 자처하는 그의 선택이 너무 안쓰러운 요즘입니다. 토트넘에 뿌리 깊게 깔린 잉글랜드 카르텔을 등에 업은 에릭 다이어처럼 별볼일 없는 녀석들로부터 시비를 걸리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손흥민 선수는 날렵한 최신의 전투기로 출격했지만 그는 공격수도 미드필더도 그렇다고 수비수도 아닌 선수로 전락해 허공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공격하려 해도 패스는 오지 않고 측면 미드필더라는 페리시치는 손흥민보다 앞에 서서 공 받아먹을 준비만 하고 있고, 지난날 골키퍼 요리스나 하이패스 다이어는 손흥민에게 이기적인 소니는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다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싸움만 걸고 있죠. 다행히 워낙 기본기가 충실하니 어쩌다 걸린 기회는 분명히 골로 연결시키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한국 팬들이나 스스로의 성에 차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 또한 우리 소니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어떤 협상도 없이 토트넘이 내민 재계약에 쉽게 사인해주고 만 건데요. 잉글랜드에선 동양인인 우리 소니가 그 어떤 멋진 성과를 내도 절대 주장 완장을 주지도 동상을 세워주지도 리그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만 가득한 요즘, 손흥민은 경기에서 멋진 결과를 내더라도 팀 내 최저 평점에 공격 포인트도 낮고 오히려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케인이 경기 중 뒤돌아보며 손흥민에게 대체 왜 아래에 가 있냐며 소리 지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겠습니까?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마주한 심각한 인종차별 상황에 더해 수비에의 멋진 기여를 인정받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현실, 그리고 김민재와 이강인 모두를 노리며 코리안 삼형제를 품겠다는 헛된 야심을 드러내는 토트넘 구단에 대한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신사들이란 사람들이 이렇게나 인종차별을 편하게 늘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걸까요? 손흥민이 EPL 득점왕에 올라도 토트넘 한 팀에서 끊임없이 의리를 지키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도 그들에게 손흥민은 어쩔 수 없는 동양인, 그 중에서도 재주 잘 부리는 동양인 1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팀 내 전술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수비에 적극 가담인 것 같은데요. 우리 순하고 미련하고 착한 손흥민은 감독 대행의 전술에 충실히 따르며 또 응원하는 우리 속 터지게 그걸 잘하고 앉아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오랜만에 무실점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현지 평가는 곧바로 손흥민 덕분에 이겼다는 호평으로 가득했는데요. 그 내용이 평소와 완전 다릅니다. 바로 손흥민이 수비를 잘해서 이겼다는 건데요.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토트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쫓겨난 후 그의 잔당 세력인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이 되는데 4경기에 1승을 겨우 얻어낸 수준이었으며 그중 뉴캐슬전은 1대6이라는 역사상 대패를 기록했죠. 당시 경기 시작 21분 만에 5실점을 허용하는 대참사 속 대패했고, 스텔리니 대행은 곧바로 경질됐으며 손흥민 주도하에 선수단이 모든 팬들의 티켓을 환불해주기에 이르렀죠. 비로소 코치진에서 콘테 잔당이 없어지나 했지만 새롭게 나선 라이언 메이슨 코치 대대행 지휘하에서도 승리는 없었습니다. 맨유전 2대2, 리버풀전 3대4 패배였죠. 점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수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족이 영국 축구협회 임원이며 잉글랜드 출신인 에릭 다이어를 중심으로 포진한 잉글랜드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날아다니며 골을 넣어도 실점이 워낙 많아 승리하기 어려웠거든요. 따라서 본머스전 우선 과제는 승리였고, 이를 위해선 수비를 단단히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걸 메이슨 코치 대대행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에릭 다이어 등 형편없는 수비진의 교체에서 찾지 않고 손흥민의 쓰임을 바꾸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스텔스 도장에 수많은 무장을 탑재한 최신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짐이나 나르는 수송선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것저것 잘해내는 모범생이니만큼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수비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까지 해낸 거죠. 현지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결과론적으로 훌륭하다는 어이없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승리 역시 손흥민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4-4-2 포메이션 속 좌측 공격수로 나섰는데요. 좌측과 중앙을 넘나들던 손흥민은 팰리스의 공격이 거세지자 후방으로 내려가 수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팰리스 공격을 통제했고, 팰리스전 직전까지 5경기 4골을 몰아칠 정도로 득점력 물이 올랐던 그는 수비수로 전락해 활약하며 팀 승리를 위해 다시금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했는데요. 축구 분야에서 권위 있는 현지 언론인 풋볼 런던은 오늘 손흥민의 다른 면을 보았다. 리버풀전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던 손흥민은 팰리스전에선 달랐다.
전진하는 모습은 완전히 접고 수비적으로 관여했다. 후반 시작 후에 에베리치 에제 패스를 받은 올리셰를 막기 위해 수비를 했는데 이게 승리에 결정적이었다. 안화골절로 헤딩을 극도로 꺼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번 경기에선 적극적으로 헤딩을 했다. 토트넘에서 그를 더 이상 공격수로 쓰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라고 평했죠. 평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편없게도 팀 내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팀 사정상 공격보다 수비에만 신경을 쓴 손흥민은 팀 승리에 힘을 보탰지만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공격수로서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손흥민은 최저 평점이 합당하다는 평가와 함께 6.5점의 평점을 받았는데요. 없는 살림에 끌고 나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골 찬스를 놓친 데 대한 아쉬움이 평점에 반영된 것 같긴 하지만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해야만 했던 팀 내 사정과 그 역할을 엄청나게 잘 해낸 공은 인정받지 않는 야박한 평가였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차별이 가득한 토트넘이 이제는 우리 속도 모르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스타 3명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공격, 중원, 후방을 잇는 코리안 루트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현지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세 선수는 순서대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인데요. 이미 수년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해온 짓거리를 소상히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겁니다. 잡은 물고기에 대해 야박한 연복을 제시하는 레비 회장부터 끊임없이 갈아치우는 감독, 선수단 내 뿌리 깊은 잉글랜드 파벌, 그리고 절대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추락하는 팀 내 무기력한 분위기 등 어느 하나 추천할 것이 없는 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하나로 버티는 팀이니만큼 이강인과 김민재를 향한 구애는 꽤나 진지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아무래도 이들을 데려와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미끼로 손흥민까지 잡아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강인과 김민재를 꼬시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죠. 이강인이 사실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스페인 매체는 대부분 AT 마드리드의 이강인 영입 시도에 긍정적인 한 표를 던지며 스페인 리그 내 상위권 팀에서 한 번 더 도전하는 이강인의 모습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연일 AT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잡기 위해 바이아웃 금액인 442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현금을 마련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EPL로의 이적이 더욱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442억 원 껌값이라 여길 정도로 잔고가 두둑한 잉글랜드 팀 중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에 매각된 뒤 EPL 4위로 쓱 올라선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가 몇 걸음 더 앞장서 있거든요. 그러나 토트넘 역시 무시할 상대가 아닙니다. 토트넘은 볼 운반과 탈압박, 패스가 좋은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그런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더군다나 올 시즌 수비 가담, 압박, 기동력에서 업그레이드된 이강인 2.0으로 성장해 완성형 미드필더가 됐기 때문에 당장 토트넘에서도 손색이 없다. 한국 대표팀 맏형 손흥민의 존재는 이강인이 토트넘을 선택하는데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사람 마음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매년 연봉을 갱신하며 전략적으로 리그와 몸값 수준을 점프해왔고 수십 년 만에 나폴리의 이태리 세리에 A 우승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토트넘 외에도 맨유, 맨시티 등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김민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셈이 빠르고 냉정하기 때문에 가장 자신에게 이로울 선택을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빨대 제대로 굽고 싸게 구단 운영해보려는 토트넘의 저희가 빤히 보여 너무 불쾌한데요. 아무쪼록 다가올 여름에는 우리 새 선수들이 더욱 멋지면서도 또 더욱 대접받는 구단 유니폼을 입고 행복하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